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이혜진. 서원빈 마케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딱 한 편만 보자고 넷플릭스를 켰다가 어느 순간 새벽 2시가 되어 있는 경험이요. 이 현상은 단순한 개인의 습관이 아니라 전 세계 수억 명의 시청자가 경험하는 콘텐츠 몰입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로고는 단순한 OTT 서비스가 아니라 전 세계 콘텐츠 소비 방식을 바꾼 플랫폼인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넷플릭스가 어떻게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장악했고 광고 플랫폼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넷플릭스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현재 세계 최대의 OTT 플랫폼입니다. 처음에는 DVD 대여 서비스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영화나 드라마, 다큐멘터리, 그리고 예능 등 글로벌 콘텐츠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는 단순히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는 콘텐츠 제작사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오징어 게임이나 기묘한 이야기, 아니면 더 크라운 같은 글로벌 히트작들이 있는데요. 이처럼 넷플릭스는 콘텐츠와 플랫폼을 동시에 가진 강력한 미디어 기업입니다. 넷플릭스의 2023년부터 24년까지 월간 활성 사용자 증가 추이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사용자 수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성장의 핵심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과의 파트너십인데요. 이 협업을 통해 한국에서도 넷플릭스 접근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징어 게임 시즌2와 같은 글로벌 히트 콘텐츠입니다. 결국 넷플릭스 성장의 핵심은 플랫폼과 콘텐츠, 그리고 파트너십, 이렇게 세 가지 요소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장한 사용자들은 넷플릭스를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있을까요? 넷플릭스 사용자들은 매달 평균 35시간을 시청합니다. 특히 넷플릭스는 연속 시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주행 문화가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몰입도는 광고 환경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네, 앞에 보이시는 장표처럼 이 데이터는 매우 흥미로운데요. 넷플릭스 사용자 중 50%가 TV로 콘텐츠를 시청합니다. 즉, 모바일 중심 플랫폼이 아니라 대형 화면 기반 시청 환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광고 관점에서 보면 더 큰 화면, 더 높은 몰입도, 더 강한 브랜드 노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단순한 OTT가 아니라 프리미엄 미디어 플랫폼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광고 요금제 사용자들은 일반 인터넷 사용자 대비 명품 브랜드 구매율이 42%가량 높고 고관여 제품 구매 계획이 30% 정도 높습니다. 즉 넷플릭스 사용자들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니라 구매력이 높은 소비자 집단입니다. 이 점이 바로 브랜드들이 넷플릭스 광고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광고는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두 번째는 사용자가 선택한 콘텐츠 시청, 마지막으로 대형 TV 화면 환경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면서 넷플릭스 광고는 높은 몰입도 광고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광고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브랜드 세이프티입니다. 넷플릭스는 고화질 컨텐츠, 광고 피로도 최소화, 프리미엄 컨텐츠 환경, 브랜드 안전 필터를 제공합니다. 엄선된 프리미엄 컨텐츠와 고품질 시청 환경을 통해 탁월한 브랜드 세이프티를 보장합니다. 일반적인 UGC 플랫폼과는 달리 광고가 부적절한 컨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수동 큐레이션 및 기술적 제어를 제공하며 고화질 TV 화면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넷플릭스 광고 경험은 다른 플랫폼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TV 대비 2배 이상 유튜브 대비 70% 높은 광고 호감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컨텐츠 몰입 환경에서 광고가 자연스럽게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컨텐츠와 브랜드가 만나는 지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가 보이는데요. 이 구조는 컨텐츠 몰입도와 광고 노출 방식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가장 상단에 브랜드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이는 브랜드가 컨텐츠 제작 단계부터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중간 단계는 컨텐츠와 연결된 광고 노출입니다. 그리고 하단은 일반적인 영상 광고 형태입니다. 즉 넷플릭스 광고는 단순한 광고 노출이 아니라 컨텐츠 경험 속에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광고 상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광고 상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는 영상 광고, 두 번째는 일시정지 광고, 세 번째는 컨텐츠 스폰서십 광고. 각 광고 상품은 사용자의 컨텐츠 시청 흐름을 크게 방해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노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기본적인 광고 형태인 영상 광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 넷플릭스 컨텐츠 시청 화면과 함께 광고가 표시되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을 보면 광고 길이는 10초부터 최대 60초까지 가능하며 고화질 영상 지원, 컨텐츠 재생, 전 또는 중간에 노출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특히 넷플릭스 광고는 기존 온라인 광고처럼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방식이 아니라 컨텐츠 시청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삽입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광고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영상 광고라는 점인데요. 기존 TV 광고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선택한 컨텐츠 환경에서 노출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즉, 광고가 사용자가 집중하고 있는 컨텐츠 환경 속에서 노출되기 때문에 더 높은 광고 집중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조금 더 흥미로운 광고 포맷인 일시정지 광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시정지 광고는 이름 그대로 사용자가 영상을 일시정지했을 때 노출되는 광고 지면입니다.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영상이 멈춘 상태에서 좌측에 광고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가 나타나기 때문에 높은 시각 집중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 광고의 핵심 특징은 바로 시선 집중 효과입니다. 사용자가 컨텐츠를 일시정지하는 순간은 보통 화면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때 광고가 등장하면 사용자는 자연스럽게 광고를 인지하게 됩니다. 넷플릭스 데이터에 따르면 일시정지 광고는 일반 광고 대비 더 높은 시각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피로도도 낮아 일시정지 광고는 최근 많은 브랜드들이 활용하고 있는 광고 포맷입니다. 오른쪽 화면을 보면 영상 광고와 함께 QR코드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방식의 특징은 단순한 브랜드 노출을 넘어서 사용자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제품 구매 페이지 이동, 이벤트 참여, 브랜드 사이트 방문 등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즉 광고가 단순한 노출이 아니라 직접적인 행동 전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보통 QR코드 광고는 일시정지 광고와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용자가 영상을 멈추면 화면에 광고 이미지와 함께 QR코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광고 구조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브랜드 노출, 두 번째는 즉각적인 행동 유도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제품 페이지나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넷플릭스 광고는 단순한 인지도 광고를 넘어서 행동 유도형 광고 전략까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시정지 QR코드 광고는 소비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광고입니다. 기존 TV 광고는 대부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광고는 QR코드, 인터랙션 요소, 디지털 연동을 통해 사용자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광고 상품은 싱글 타이틀 스폰서십입니다. 이 광고는 특정 콘텐츠에 대해 브랜드가 독점으로 스폰서로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드라마나 영화 콘텐츠에 하나의 브랜드가 스폰서로 참여하면 콘텐츠 시작 전과 중간 광고, 관련 프로모션 등의 브랜드가 함께 노출됩니다. 이 방식은 일반 광고보다 브랜드와 콘텐츠의 연결성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인기 콘텐츠와 결합할 경우 브랜드 이미지 상승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하시면 좋은 내용으로는 브랜드 내 자체적으로 범퍼를 제작하는 것이 아닌 넷플릭스와 협업을 해서 맞춤형 범퍼를 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적인 예로 한창 오징어 게임이 인기 있을 때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나오는 광고가 오징어 게임의 병정들이 브랜드 제품을 이용하는 식의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스폰서십 광고의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넷플릭스 독점 타이틀 스폰서십은 특정 컨텐츠의 모든 에피소드 시작 전 시즌 포함 하나의 브랜드 광고를 단독으로 노출하는 고가치 광고 상품입니다. 아무래도 좋은 광고 위치에 노출되는 상품이다 보니 업계 평균 대비 높은 브랜드 인지도 상승률 달성이 가능합니다. 맞춤형 6초 범퍼와 건너뛸 수 없는 프리롤 광고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광고 상기율이 2.8배나 높기 때문에 모든 시선마다 노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단순히 광고를 모든 사용자에게 노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자의 콘텐츠 소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교한 타겟팅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시청 콘텐츠의 장르나 시청 시간대, 사용자 관심사 등을 기준으로 광고 노출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겟팅 기능은 기존 TV 광고와 비교했을 때 매우 큰 차별점입니다. 프리미엄 콘텐츠 환경과 데이터 기반 타겟팅을 동시에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인상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컨텐츠를 시청할 때 가장 처음 노출되는 광고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즉, 컨텐츠 시청 시작 시 가장 먼저 노출되는 광고 자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의 장점은 사용자가 컨텐츠에 몰입하기 전에 광고가 노출되기 때문에 높은 광고 인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슬라이드 오른쪽 데이터를 보면 첫인상 광고는 높은 광고 점유율과 노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인상 광고의 가장 큰 특징은 광고 노출의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용자가 컨텐츠를 시청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노출되는 광고는 사용자의 주의를 가장 많이 끌 수 있습니다. 즉, 광고 기억률과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광고 포맷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넷플릭스처럼 사용자가 컨텐츠에 집중하는 환경에서는 이러한 첫인상 광고의 영향력이 더욱 커집니다. 넷플릭스는 각 국가별로 현재 가장 많이 시청되는 컨텐츠 탑 10을 공개합니다. 전날 기준 가장 인기 있는 10개 컨텐츠 시리즈 플러스 영화에 광고를 노출하여 도달률을 극대화하는 프리미엄 타겟팅 상품입니다. 핵심 오디언스와 밀접하게 연결되며 화제작 중심의 노출로 브랜드 각인 효과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장르 타겟팅과 병행하여 밀도 높은 타겟팅이 가능하며 고화제성 컨텐츠를 통한 높은 몰입도와 대규모 시청자 도달이 가능합니다. 탑10 타겟팅을 통해 넷플릭스 내 가장 화제가 되는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고 넷플릭스 5개 광고 패키지와 결합해서 파급력을 향상시키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청률이 검증된 인기 컨텐츠에 노출되는 타겟팅으로서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목표하는 광고주라면 더 적합한 타겟팅이 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다양한 컨텐츠 장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장르 데이터를 활용하면 사용자의 컨텐츠 취향에 맞는 광고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액션 컨텐츠를 자주 보는 사용자에게는 게임이나 자동차를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컨텐츠 데이터를 활용해 광고 타겟팅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컨텐츠 장르를 선택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 장르 기반 컨텐츠 탐색은 광고 타겟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사용자의 컨텐츠 취향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르 기반 광고는 사용자 관심사와 높은 연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몰아보기는 사용자가 이전에 시청하던 컨텐츠를 다시 이어서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시청자가 한 시리즈의 에피소드를 연속으로 시청할 때 에피소드 사이에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개인 맞춤 컨텐츠 영역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방문 빈도가 매우 높은 위치입니다. 따라서 광고 노출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영역에서는 일시정지와 같은 광고 포맷이 함께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컨텐츠를 다시 시청하려 할 때 광고가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사용자가 이미 관심을 가진 컨텐츠 환경에서 광고가 노출되기 때문에 높은 광고 집중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물을 연속해서 보는 정주행 성향의 시청자를 타겟으로 하여 광고 집중도가 높습니다. 에피소드 간 전환 시점에 광고를 배치해서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는 시청자에게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하여 노출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지도를 보시면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된 광고 서비스가 아시아 지역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넷플릭스 광고는 미국, 캐나다, 영국, 한국, 호주 등 12개의 주요 국가에서 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확장은 넷플릭스가 광고 플랫폼으로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광고 지원 국가가 더 확대되면 넷플릭스는 글로벌 광고 시장에서도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캠페인으로 해외 타겟팅 역시 가능합니다. 넷플릭스와 광고 형태 그리고 타겟팅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 광고는 저희와 같은 대행사 혹은 미디어 랩사를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고 집행 논의 단계에서 사전 가이드와 프로세스 그리고 집행 타임라인을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넷플릭스 광고를 집행할 때는 전체 캠페인 프로세스와 타임라인을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9일 전 영업일 기준 광고 청약 단계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광고 집행 의사를 확정하고 인벤토리를 확보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넷플릭스 광고는 일반적인 디지털 광고처럼 즉시 집행되는 구조가 아니라 사전 예약 형태가 포함되기 때문에 최소 9영업일 정도의 준비 기간을 확보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영업일 전 5일 정도의 기준으로 소재 전달 단계에 진행됩니다. 광고 영상, 크리에이티브, 브랜드 메시지 등 실제 광고에서 사용될 소재를 이 시점까지 전달해야 하며 플랫폼 정책 검토 및 기술 검수가 함께 진행됩니다. 검수가 완료되면 D-Day에 광고 캠페인이 라이브되며 광고 노출이 시작됩니다. 캠페인은 설정된 기간 동안 진행되고 종료 시점까지 정상적으로 노출됩니다. 먼저 넷플릭스 에즈 스위트에서는 광고 품질과 이용자 경험을 보호하기 위해 명확한 광고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크게 금지된 광고 카테고리와 제한된 광고 카테고리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우선 금지된 광고 카테고리입니다. 넷플릭스에서는 플랫폼 환경과 브랜드 안전성을 위해 특정 광고 유형을 아예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폭력이나 범죄 행위를 미화하거나 성적으로 노골적인 내용이 포함된 외설적인 광고, 그리고 불법 제품이나 불법 서비스, 불법 활동을 홍보하는 광고는 모두 금지됩니다. 또한 법률이나 업계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광고, 특정 집단을 차별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광고, 허위, 과장 표현이나 기만적인 메시지가 포함된 광고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넷플릭스 광고에서는 특정 업종이나 상품 카테고리에 따라 타겟팅, 광고 상품, 컨텐츠 노출에 대한 자동 제한 정책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컨텐츠 환경을 고려해 자동적으로 설정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광고 집행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넷플릭스 광고 상품은 타겟팅 조건에 따라 할증이 붙어 CPM이 증가합니다. 각각 타겟팅마다 할증 퍼센트가 상이하니 최대한 효율적인 타겟팅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령, 성별, 그리고 장르 등 타겟팅 조건에 따라 할증이 변경될 수 있으며 프라임타임이나 특정 콘텐츠, 런치일에 맞춘 광고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단가는 그로스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일반 비디오 상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길이에 따라 최적화된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10초 영상은 24,000원부터 시작하여 15초는 29,000원, 30초는 39,000원이며 장편인 60초 영상은 78,000원으로 운영됩니다. 여기서 전환율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비디오와 QR코드가 결합된 상품으로 추천드립니다. 일반 비디오 단가에서 약 4,000원에서 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으로 직접적인 행동 유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광고주 측에서 직접 제작한 QR코드를 영상에 삽입하여 제공해 주실 경우에는 일반 비디오 광고 단가와 동일하게 적용받으실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서 Q&A 내용도 가져왔습니다. 예상 질문 내용 기반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 국가 집행도 가능한가요? 네, 총 12개 국가를 대상으로 넷플릭스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QR코드 광고는 QR 찍은 횟수를 알 수 있나요? 네, 해당 부분도 가능한데요. QR코드 진행 시에 클릭 데이터에 QR 스캔 수치도 같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 평균 100% VTR이 어떻게 되나요? 한국 마켓 기준으로는 94에서 95%입니다. 네 번째, 특정 타이틀을 타겟팅할 수 있나요? 아니요, 특정 타이틀을 지정 타겟팅할 수는 없습니다. 싱글 타이틀 스폰서십만 특정 컨텐츠 프리롤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타이틀 연령 등급은 어떻게 나눠지나요? 총 4개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전체 이용부터 12세 이상, 그 다음에 15세 이상, 마지막으로 청소년 이용이 불가능한 19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어떤 컨텐츠에 노출되었는지 알 수 있나요? 캠페인별 노출된 컨텐츠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프리롤 타겟팅할 경우 저희 브랜드의 광고만 해당 프리롤에 노출이 되나요? 아니요, 프리롤은 60초입니다. 하나의 프리롤 내에는 15초 광고가 최대 4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프리퀀시 캡은 브랜드 레벨에서 설정이 되나요? 아니면 캠페인 레벨에서 설정되나요? 프리퀀시 캡은 브랜드 레벨, 즉 전체 IO 레벨에서 설정됩니다. IO 승인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다양한 OTT 중 넷플릭스 광고만 소개해 주시나요?
네, 넷플릭스 광고만 소개해드린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OTT 플랫폼 광고 상품 구조는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프리롤 광고, 미드롤 광고, 그리고 홈 화면이나 배너 영역에 노출되는 광고를 집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OTT 시장에서 가장 높은 이용자 규모를 가진 플랫폼이 넷플릭스입니다. OTT 광고 시장의 기준이 되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넷플릭스에서 광고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OTT 광고 시장의 표준 모델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넷플릭스 광고 소개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웨이브, 티빙,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다른 OTT도 광고 노출 지명과 입찰 방식은 넷플릭스와 비슷하니 오늘 영상 자료를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시고 더 자세하게 알고 싶거나 광고에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더보기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넷플릭스 광고 플랫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넷플릭스는 컨텐츠 경험과 광고 경험을 결합해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변화가 마케팅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AMPM 글로벌의 서원빈, 이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